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29일 토요일 바깥에서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정오를 방금 넘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유엔군 사령관, 바로 직전 유엔군 사령관입니다. 이분이 미국의 소리 VOA와 인터뷰를 하면서 최근에 송영길 민주당 의원, 이분이 또 외교통일위원장입니다. 국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있고 이 사람의 외교적 발언은 다른 나라에서도 주목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엔군 사령부가 족보가 없다, 그러면서 유엔군 사령부가 남북관계에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거친 발언이라서 국내에서도 비판이 많이 나왔는데, 누구보다도 유엔군 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전 유엔군 사령관이 나서서 아주 이 사람이 직접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의 위치라든지 이 발언을 한 사람이 정부 여당의 고위직이라는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랬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최근 한국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유엔군 사령부를 족보가 없는 조직이라며 남북관계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브룩스 전 사령관, 그런 평가는 매우 잘못되었고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가 어떤 의미에서 유엔군 사령부를 통제하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남북 대화가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 분계선 통과 등을 가능하도록 한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 없이는 대부분 실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군 사령부의 족보는 그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의 정통성도 유엔의 인정에 따라 확립되었습니다. 유엔이 창설한 조직을 부정한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핵심적으로 하나하나 짚었어요. 첫째, 유엔군 사령부의 기능은 1953년 7월 27일에 맺었던 정전협정을 준수하도록 물리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1953년 7월 27일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유엔군 사령부가 평화 유지 기능을 제대로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휴전선을 오르락 내리락 통과할 때는 반드시 유엔군 사령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서 북한 사람이 남한으로 온다든지 남한 사람이 북한으로 갈 때는 반드시 유엔군 사령부가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협조를 잘 했다. 그런 협조 없이는, 우리가 협조 안 했으면 어떻게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졌겠느냐. 그런데 왜 방해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아픈 이야기가 이겁니다. 유엔군 사령부의 족보는 굉장히 오래다. 유엔으로 귀속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유엔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즉 미국과 소련이 아무리 협상을 해도 한반도에서 통일국가 만들기 힘드니까 유엔이 나중에 어떤 결의를 하느냐 하면은 38도선 이남에서만이라도 총선거를 하라. 북한도 총선거를 하라. 그러나 북한이 거부를 했으니까, 거부하면 할 수 없다. 38도선 이남에서 선거를 통해서 정부 수립하는 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 5월에 총선이 이루어지고 국민들이 90% 이상이 참여하고, 물론 남노당이 제주도에서 무장폭동을 일으켜서 방해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국지적이고 공정한 선거였습니다. 그래하여 국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국회가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헌법에 의해서 정부가 수립되어 가지고 1948년 8월 15일 건국이 선언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은 총선, 국회, 헌법 제정, 정부 수립, 이걸 일괄해서 건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 씨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파괴하는 게 목적이니까 건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번 8월 15일 경축사에서는 정부 수립이란 말도 붙이지 않고 그냥 해방된 날로만 기념했습니다. 바로 송영길 씨 같은 시의 역사관이 바로 그런 역사관이죠.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면 자동적으로 북한 노동당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은 반역이고 이적입니다. 이적과 반역 중에서 최고급의 이적입니다. 이것은 대역죄에 해당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하이 트리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유엔이 산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브룩스 장관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통성도, 대한민국 정통성도 유엔이 인정했다. 이 말이 뭐냐면은 1948년 12월 12일 대한민국 건국 이후 유엔 총회가 중요한 결의를 합니다. 무슨 결의를 하느냐? 대한민국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수립되었으므로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합니다. 얼마나 근사합니까?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다. 북한이 아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불공정한 반대를 하기가 불가능한 선거를 통해서 조작된 선거를 통해서 수립되었으므로 정통성이 없다.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재인 정권이 엉터리 아주 나쁜 학자들을 앞세워 가지고 특히 지금 광화문에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관장에 임명된 사람이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이 바로 이 유엔 결의를 조작을 해 가지고 완전히 조작입니다. 이거는 범죄입니다. 유엔이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38도선 이남에서만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자가 아마 지금도 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역사 조작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이 역사 조작을 통해서 유엔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송영길도 따라하는데 문재인을 따라하는데 역사 조작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브룩스 사령관이 점잖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유엔이 인정해 준 거다. 이런 이야기죠. 유엔으로부터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을 받았으므로 북한이 남침했을 때 유엔이 개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엔이 보기에는 불법 집단이 유엔이 인정한 합법 국가를 공격을 했으니까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유엔군이 창설되고 여기에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16개 나라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유엔군이 편성이 되고 그래서 유엔군 사령부가 거기서 발족이 되고 그리하여 남침을 저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하나하나 유엔이 산파 역할을 하고 유엔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해주고 유엔이 남침을 막아주고 정말 눈물겨운 대한민국은 유엔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송영길이라는 자가 나와가지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족보가 없다고 합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족보가 없다고 하면은 그러면 평화 유지, 정전 협정 유지 기능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은 제일 지금 불안해할 사람이 김정은입니다. 송영길이는 김정은이 듣기 좋아라고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김정은이가 제일 화가 났을 겁니다. 아니 유엔군 사령부가 족보가 없다 하면은 유엔군 사령부가 없어진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남한에서 한국군과 미군이 손을 잡고 북쪽으로 쳐들어올 수도 있는데 저런 무식한 소리를 한다고 아마 개탄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취향에 맞추다가 이런 망언을 하고 이런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아니 외교 통일위원장이란 자가 유엔을 부정하면은 아니 유엔이 지금 국제 질서를 관리하는 곳이고 더구나 대한민국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 아닙니까? 유엔 덕분에 태어나고 유엔 덕분에 목숨을 부지하고 유엔 덕분에 발전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유엔 인사령부가 족보가 없다. 그러면 송영길의 족보는 뭘까요? 송영길의 족보는 대한민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송영길의 족보는 대한민국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족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역사 조작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성을 갈고 족보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브룩스 유엔군 사령관에게 딱 덜미가 잡혀가지고 끔찍하다. 좀처럼 하기 힘든 끔찍하다는 말 한마디로 참 망신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인물이 없어서 이런 사람을 국회 통일, 외교통일위원장으로 뽑았는지 이 국회도 참 한심합니다. 감사합니다.